영업이 뭡니까? 상당수 자주 영업 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대답을 자세히 알려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영업 방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던지는 화두입니다. 영업이 뭡니까? 영업.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 한번 회원들의 의견을 던져보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영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참가하기 바랍니다. 정말 해답을 알고 있는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저도 한두 달 정도 후에 회원들의 생각을 한꺼번에 검토한 뒤 영업에 대한 글을 올릴 것입니다. 이 글은 2007년 세이노가 다음 카페 세이노의 가르침에 올렸던 글. 영업에 대하여 1. 영업 게시판을 살펴보았고 좋은 글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미 그 글들 속에 영업의 핵심 내용들은 웬만큼 다 나와 있으므로 그 글들 속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요점만 짧게 쓰려고 합니다. 아래 요점은 영업 방식을 공식화하려는 시도 혹은 이론 혹은 토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독자들에게도 충분히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제가 왜 영업 경험자들만 글을 올리라고 부탁했는지를 깨닫게 만들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1. 영업 방식은 상품에 따라 달라야 한다. 다른 사람들도 판매하는 상품,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상품, 다른 사람들이 파는 것보다 좋은 상품, 좋지만 비싼 상품, 좋지만 싼 상품, 다른 사람들이 파는 것보다 못한 상품, 못하지만 싼 상품, 못하지만 비싼 상품, 1회 사용 용품인가 계속 사용 용품인가 재판매 용품인가 직접 사용 용품인가 2. 상대방이 누군가인가 따라 다르다. 구입 결정권자를 가진 자인가? 그 사람이 실제 사용자인가? 그 사람이 돈을 지불할 사람인가? 즉 구입 결정권을 가진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같은가 다른가? 구입 결정권을 가진 사람과 돈을 내는 사람이 같은가 다른가? 돈을 내는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같은가 다른가? 그렇죠. 네. 3. 구매 결정 과정에 따라 다르다. 만나는 대상이 오너인가? 누군가의 봉급을 받는 사람인가? 의사 결정권자인가? 중간 보고자인가? 4. 내가 파는 상품이 다른 사람들도 파는 것인 경우. 나는 미인계를 썼다. 상대는 대기업이었다. 내가 그 여직원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의 의사 결정권자는 부장이나 이사이고 나이는 40대, 50대이다. 그 사람들 무지 외로운 사람들이다. 조직 내부의 파워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한계도 아는 사람들이다. 그 자녀들은 10중8구 그 세대의 눈으로 볼 때는 속을 썩이고 있을 것이고 그 아내들은 10중8구 전형적인 아줌마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자, 중년 남자들이 꿈꾸는 은밀한 것이 뭔지 아냐? 아름다운 로맨스이다. 여기서 룸사롱 호스티스 같은 영업용 인상을 주면 절대 안 된다. 옷은 야하지 않게 입으면서도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야 하므로 약간의 시스루가 좋을 것이고 화장은 연하게 해라. 미니스커트는 안 되고 무릎을 살짝 보일 정도만 입어라. 향수는 진하지 않은 카사레 같은 것을 사용하고 퍼퓸보다는 오드 뚜알렛 등급을 써라. 와, 세이노님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신다고요? 저는 처음 보는 단어들이네요. 네. 상대방에게 주는 명함에 개인 이메일과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는 없어야 하지만 첫 미팅을 끝날 때 다시 명함을 건네받아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예쁜 글씨체로 적어주거라. 남자를 너무 잘하는데요. 상대방의 결정을 질질 끌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해라. 어? 자존심? 이를테면 저는 부장님이 결정권을 모두 갖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신가 봐요. 살살 긁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말 잘해야 되겠다. 네. 라는 말을 하라는 말이다. 틀림없이 상대방은 자기가 결정권을 갖고 있음을 과시하고 살 것이다. 그쵸. 자존심 엄청 세죠. 그 사람이 찝쩍거릴 때의 대처 방법, 앉을 때의 자세, 바디랭귀지 쓰는 법 등등 내가 가르친 내용들을 다 기록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다음으로 미루자. 아, 궁금한데요. 아, 미인계로 영업을 직원들을 시켜서 되게 궁금한데 이렇게 시킨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설득을 잘해야 되잖아요, 여직원들한테.
여직원들 입장에서는 뭐지? 사장이 나보고 몸 팔라 그러는 건가? 약간 이런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부감도 있을 것이라서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궁금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려주십시오. 명심해라. 내가 학원을 했을 때 예쁜 여학생 한 명만 무료로 가르치면 남학생들이 몰려온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는 진리죠. 어딜 가나 여자가 있어야 남자 손님들이 꼬입니다. 나이트 클럽부터 해서 어딜 가나 다 똑같습니다. 네. 그게 사내들이고 수컷들이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수컷들의 본능을 이용하라는 말이다. 영업은 본능이죠. 네. 부원하면 내가 미인계를 써서 돈은 억 단위가 아니다. 어느 해에는 1년에 10억 넘게 챙기기도 했다. 재밌어. 물론 그 미인계 영업직 사원을 다른 여직원들은 별로 안 좋아하므로 보수 지급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러니까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걸 어떻게 했냐고요. 이런 걸 알려주셔야죠. 네. 성과금을 줬을까? 성과금에 대한 보상으로 혜택을 줬을까? 결국에는 돈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어렵네요. 알려주십시오. 기회되면요. 세이노님. 미남계는 어떨까? 글쎄다. 바람난 여자들만 제비족을 좋아하는 것 같고 보통의 여자들은 미남이 물건을 판다고 해서 지갑을 여는 것 같지는 않다.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여자들도 똑같아야 되는데 그쵸? 하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알파메일, 우월한 유전자. 같은 수컷들이지만 그 중에서 우두머리.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그런 심리는 있지 않을까요? 그거하고 또 영업하고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게 외모로 판단이 안 되죠. 네.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자기를 파는 것이 영업이라는 말은 진리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야기한 글은 적어도 게시판에는 없었다. 내가 직원들에게 가르친 자기를 파는 방법은 그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다. 영업 게시판에 이에 대한 영업 경험자의 이야기가 새롭게 올라오기를 바란다. 2, 3개월 정도 후 이에 대해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이 다음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위에서 나는 미인계를 썼다고 했다. 분명히 밝히는 것은 처음 모집 공고를 낼 때부터 숨기지 않고 영업 고위직 모집 미모를 갖춘 여성의 하남이라고 밝혔다. 모집 공고를 올릴 때부터 이쁜 사람을 대놓고 뽑는다. 내가 구시대적 성관념에 사로잡힌 꼰대가 된 연유가 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중국 동방항공은 승무원 30%에서 70%가 미신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의 맥주 회사가 운영한 에어라인은 2005년에 처음 승무원을 모집할 때부터 공개적으로 미인대회 출신들을 뽑았다. 그러네. 약간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었나? 1970년 사우스웨이트 항공은 여승무원을 모집하면서 그 당시 최고의 육체파 여배우를 선정 기준으로 간접 광고하면서 핫팬츠 면접을 하였고 유니폼이 초미니스커트는 핫팬츠에 화이트 롱부츠였다. 그러네. 이 항공사는 긴 다리, 짧은 밤을 슬로건으로 삼기도 했고 여승무원들의 긴 다리를 보면 야간 비행 시간도 후다닥 지나간다는 뜻이다. 다른 항공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유지하면서 직원들 보수도 업계 1위 수준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정말 비유 사례 예시는 예술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행기를 안 탄 지 몇 년 됐기에 요즘 실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믿는다. 요즘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가 항공도 보면 남자 승무원들도 되게 늘씬하고 잘생겼고 아이돌처럼 여리여리하고. 네.
전문용어로 기생호래비처럼 생겼어요. 여성 승무원들도 되게 이쁘시고 용모 단정하고 화장 예쁘게 잘 하시고 자연스럽게 눈길을 끌 수밖에 없죠. 네. 그 정도로 눈 호강 서비스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네. 꼰대, 네, 어떤 편견, 꼭 그렇게만 바라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여러 사례들은 나로 하여금 실제로는 성을 상품화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을 오히려 위선 마케팅으로 여기게 했고, 사우스웨이트 항공처럼 드러내놓고 성을 상품화하는 것을 솔직하다고 생각해 만들었다. 그러나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이 영화계에서 권력형 성폭행을 일평생에 걸쳐 저질러 왔음이 밝혀졌고,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과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에 얽힌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에 균열이 왔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동안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사실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로 내몰고 있었던 것이다. 어렵다. 기득권층, 권력, 그 밑에 봉급생활자, 갑과 을의 관계. 그러네요. 네. 아무리 공고를 내서 모집한 미인계 직원이었고 고위직 남자들이 추궁거릴 때 제발로 중지하게 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하더라도 그런 직원이 높은 보수 때문에 그 당시 용인하고 응해 준 것들에 인해 회사 내 다른 여직원들 역시 비슷한 상황과 마주칠 때 참고 감내해야 한다는 기류를 확대시켰다고 보여진다. 이거는 진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쪽, 회사 내에서 사무일을 보는 쪽, 이 여직원들도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라는 말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결국 결론적으로 이 사회의 계층 구조, 상부에 있는 남성들은 그런 행동을 해도 문제없는 사회로 유지되도록 일조하는 셈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세이노님도 이렇게 영업을 하시다가 현타가 오신 거네요. 지금 세상은 그걸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 중 아닐까? 영업에 대하여 2. 사람들은 성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안다. 영업이건 장사이건 간에 성실하게 임하면 세상이 곧 알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천만에. 도로 주변에서 김밥을 파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새벽부터 나와서 팔겠지. 아마 어쩌면 집에서 직접 만든 김밥일 수도 있고, 어쩌면 도매집에서 받아온 김밥일 수도 있고, 어제 팔다 남은 것일 수도 있고, 오늘 새벽에 만든 것일 수도 있겠지. 먹어도 탈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지저분한 손으로 더러운 곳에서 만들어 먹으면 배탈나기 쉬운 것일 수도 있겠지. 당신이 제 아무리 좋은 재료로 제 아무리 깨끗하게 정성껏 만들었고 성실하게 팔고자 하여도 사람들은 당신의 그 김밥을 사 먹기를 주저주저 할 게다. 그래서 당신은 커다란 종이에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오늘 아침 정성껏 만든 김밥이라고 크게 써놓고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기다리겠지. 꿈 깨라. 그걸 누가 믿냐? 세상을 아직도 모르냐?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김밥을 무슨 재료로 어떻게 언제 만들었는지를 알리지 않을 게다. 우선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겠지만 김밥보다는 나를 팔 것이다. 김밥 장사를 하면서 나를 판다는 게 뭘까? 오, 재밌는데요? 네. 제 이름은 세이로. 생년월일은 어쩌고 저쩌고. 집 주소는 뭐뭐뭐. 전화번호는 뭐뭐뭐. 애가 둘 있고 이게 가족 사진임. 저는 무슨 요일 언제 이 자리에서 김밥을 팝니다. 뭐 이렇게 알리겠다는 말이다. 나에 대한 정보, 진정성. 트럭을 갖고 다니면서 생선이나 야채를 파는 사람들도 우선은 자기를 알려야 하는 법이다. 사진부터 크게 붙이라는 말이다.
사람들은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하기보다는 그 상품을 파는 사람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 충성도가 높다. 왜? 신뢰하니까. 또 본질의 끝판왕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신뢰를 받으면 김밥을 팔건 고등어 잡았는 팔건 팔리게 되어 있다. 그게 기업화된 게 인류 백화점이다. 총각내 야채 가게. 책 백날 읽으면 뭐하냐. 신뢰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데. 자, 타인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도 마찬가지. 상품과 가격만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라. 판매자가 누군지 시시콜콜 알려라. 그게 신뢰를 받는 비결이다. 아, 이거 요즘에 너무 좋죠. SNS, 스레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를 통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고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실패했으면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나의 브랜딩,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영업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요즘 세대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신뢰를 배신하면 절대로 안 된다. 신뢰를 받는 만큼 약속을 배로 지켜라. 그게 돈을 긁어 모으는 비결이다. 사람들은 영업을 하면서 구매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비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구매자의 얘기만 들으려 한다. 천만에. 당신은 구매자에게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는 쏙 감추고 그게 될 법한 얘기냐? 갑자기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거든요. 어제 그저께 저도 고객님을 한번 만났는데 처음 미팅에서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고객님의 얘기를 좀 듣고 그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식사 자리에서는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집사람과 있었던 얘기, 그리고 요즘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얘기,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좀 친해진 것 같고, 그분도 제 생각일 수는 있어요. 그분도 조금 더 신뢰를 하시는 것 같고 조금 더 믿어주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뉘앙스를 느끼고, 그런 게 좀 선을 좀 지켜야 되겠지만, 네, 어디까지나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다른 영업 사원들을 만나보면 제 얘기만 들어줘. 그쵸. 제 얘기만 들어줬을 때 그 사람의 얘기를 제가 못 들었을 때 약간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것을 긁어주는 게 요 챕터네요. 야, 세이노님 진짜 못하시는 게 없으신데? 사람들은 영업을 하면서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구매자들, 대부분이 그랬다. 구매자들이 취미가 무엇인건, 가족관계가 무엇이건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심지어 청첩장이나 부고를 받아도 안 갔다. 그래요? 눈도장 찍으러 간다는 게 솔직히 좀 치사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크게 배우는데 원래 이거 다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의라고 생각하고, 도리라고 생각하고, 나의 고객님에 대한 예의, 도리. 그 대신 나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고민, 문제 등등을 얘기하고 상담을 구했다. 내가 고객한테 나의 문제에 대한 상담을 했다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나의 고객한테 내 고민에 대한 상담을 했다고?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나? 아, 놀라운 사실은 그들 중 상당수는 내게 밥까지 사주었다. 애인하고 문제가 있는가? 친구들과 상의하지 말고 당신 고객들과 상의해라.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는가? 그것도 고객들에게 물어봐라. 직장 내에서 문제가 있는가? 그것도 고객들에게 물어봐라.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온갖 좋은 말들을 모아서 DM으로 발송하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라.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 대신 네 얘기를 해라. 그게 너를 파는 방법이다. 와, 이거 뭐지? 나의 고민을 고객하고 고민하고 상담하라. 그게 나를 파는 방법이다. 나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일단 안 해봐서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어떤 느낌일까?
만약에 자동차 렌트 영업사원이 나한테 자기 얘기를 해, 고민을 해. 그럼 저는 일단 들어주는 성향이긴 하거든요. 시간을 많이 뺏지 않는다면. 밥도 먹을 수 있고요. 여기 책에서 나온 대로.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 문제를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어떤 나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도 잠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몇 번이고 계속되면 어렵겠지만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신뢰감이 가나? 가네. 가네. 이 사람이 여자친구를 나한테 얘기하면 친근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 그럼 조금 더 친해졌잖아. 사우나를 같이 간 건 아니지만.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살 것을 당연히 이 사람한테 먼저 사고 싶겠지? 이게 나를 방법. 아,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맞나요, 세이너님? 와. 근데 반대로 그 영업사원도 진정성으로 나한테 고민을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분도 진짜 고민을 나한테 얘기해서 풀고 싶어 하는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 영업하려고 이 전략을 도구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당연히 느껴지겠지? 본질과 진정성은 느껴지기 마련이니까. 와, 이거 엄청난 꿀팁인 건데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는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영업하는 거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영업사원이 나한테 이렇게 했던 적도 없었고. 와, 이거 충격인데? 한 번 줘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너를 파는 것과 너를 자랑하는 것은 다르다. 혼동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영업에 대하여 3. 나는 형님 떡도 싸야 사 먹고 아버지 떡도 맛있어야 사 먹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이 좀 약간 떨어지더라도 같은 가격이라면 형제 자매나 친한 친구가 파는 떡을 사 먹게 되지 않겠는가. 맛이 동등하거나 더 좋다면야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고. 나보다 5살 이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물어보는 말이 있었다. 제 나이로 다시 돌아오신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제 인생에서 놓치는 것이 있을 텐데 인생 선배로서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그걸 하고 싶으세요? 저는 상황이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아, 세이노님은 고객사나 고객들이 대부분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고 했었어요. 대부분. 되게 자연스럽네. 그럼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지? 요즘 친구들은 그거 물어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 요즘 친구들이 어떤지 저런지는 이거는 물어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 나의 고민을 어린 상대방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고민 상담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되게 자연스럽긴 하네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러한 대화를 통해 나는 상대방의 인생 철학과 지혜도 배울 수 있었다. 이건 진심인 거죠. 네. 수많은 경우 나는 이른바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도 감추지 않고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다. 아, 개인적인 내용까지? 친구들과의 갈등도 털어놓았고, 애정 문제도 털어놓았고, 종종 술까지 내가 얻어 마시면서 조언을 들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고민도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중년의 아줌마는 내가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하소연을 3시간 정도는 늘어놓았다. 고객들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알게 된 것, 40대, 50대는 외로운 시기구나. 자식들도 조언을 구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웬 녀석이 인생 상담만 구하니 오히려 보람도 느끼고 흐뭇해한다는 것. 사기성 영업과 관련하여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다. 부동산 판매 사기를 보여주는 글렌 게리 글렌 로즈와
주식 판매 사기를 보여주는 보일러룸이다. 글렌게리 글렌로즈는 한국의 기획부동산과 유사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실상은 한겨레 신문 장필수 기자가 기획부동산 회사에 직접 취업 후 2021년 12월 연재한 더 탐사 2천만 원짜리 욕망의 기획자를 보면 알 수 있다. 반드시 읽어봐라.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의 형태는 보일러룸의 내용과 흡사하다.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역시 주식 매매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이런 영화들에서 영업사원들이 해야 하는 짓거리들을 나는 절대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 짓거리들은 거짓을 기반으로 한 사기다. 보험 영업은 어떨까? 당신이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라면 위에서 언급된 영화들을 보고 비교하여 보고 스스로 판단해봐라. 판매 수당을 받는 것 때문에 상품 분석도 없이 보험을 판다면 글렌게리 글렌로즈와 다를 바 없다. 매기는 거죠. 고객한테. 고객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을 매기는 거잖아. 사기치지 말자. 네. 금융상품이 아니라 일반 상품이지만 그 판매자들이 구매자를 교묘하게 속이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당연히 망해야 한다. 구매자를 교묘히 속이면서 이익을 챙기는 아유 진짜 요즘도 이렇게 먹히나? 먹히긴 하죠. 이렇게는 털끝 하나의 마음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진 않고요. 네. 자아성찰 를 고민해보면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40년) 전 그 당시 유명했던 어느 숯불갈비집에서 나는 갈비대에 다른 고기들을 꿰매거나 식용 접착제로 붙이는 광경을 보고 쇼크를 먹었다. 아이 진짜 미친놈들. 이런 데들은 다 싹 다 망해서 없어져야 합니다. 네. 그 갈비집은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던 곳이었고 친구의 아버지. 지금 찾아보니 없어졌는데 언제 문을 닫았는지는 모르겠다. 지금은 그런 곳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네, 없어야 됩니다. 네, 저도 믿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한우 암소만 전문으로 한다면서 고객 앞에서 저울로 고기 무게까지 정확히 보여주는 곳에서도 가장 연하다는 고기조차 즐겨서 계속 뱉어낸 경험이 한두 번이나 있었기에 기본적으로 나는 숯불고깃집은 특급 호텔에서 운영하는 곳조차 잘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인이나 셰프가 알면서도 고객을 속이려고 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대충대충 납품하는 업자들을 내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그 어느 일식집이건 간에 나는 우니는 빼달라고 하는데 납품업자 혹은 어민 혹은 유통업자가 백반을 보존제로 넣으며 제맛이 안 나는데도 셰프는 신선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 네 진짜 이런 것만 바로잡아서 장사해도 돈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돈 벌고자 하시는 분들은 진짜 본질에만 충실한다면. 코로나 사태가 나기 전에 두세 개 특급 호텔 일식당에서는 홋카이도에서 항공으로 직송한 우니를 사용했고 상태도 신선했는데 요즘은 글쎄다. 미쉐린 별을 단 식당도 마찬가지였다. 이야, 미쉐린 별을 단 식당도 마찬가지래. 충격이다. 많이 안타깝네. 아쉽네요. 네. 납품업자는 하청업체와의 협업이 가장 많은 건축이나 산업용품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스테인리스 강판을 예를 들어보자. 스테인리스 규격 자체도 내식성, 내지문성, 내마모성, 내산화성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데다가 두께도 0.0mm 단위까지 구분된다. 납품업자들은 일단 구매자가 원하는 규격으로 계약을 하지만 실제 납품하는 강판은 0.5mm로 얇은 것으로 납품하여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 그렇구나. 모르면 당하는 거죠. 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납품 받는 곳에 임직원도 뻔히 상품을 알고 있지만 돈 봉투도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룸사롱에서도 자주 데려가 주니까 눈 감아준다. 이런 것이 업계의 관행처럼 되어 있다면 도대체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들 그렇게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데 우리만 정직하게 하면서 우리만 망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로비라는 명분으로 물 좋은 술집을 찾아 나서게 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A18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 이런 경우 영업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하소연 메일을 그동안 많이 받았었다. 작금의 현실인 거죠. 네.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전공법뿐이다. 경쟁사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정품을 납품하고 정밀도가 높은 버니어 캘리퍼스도 함께 주어라. 견적서에는 정품과 비품 규격과 가격을 모두 제시하고 업계가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아채도록 하여라. 비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널리 알리고 품질 관리에 미쳐라. 술 접대는 하지 말고 문화 접대 정도만 하여라. 처음에는 당연히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겠지만 모든 비용을 절약하고 최대 2, 3년은 버텨야 한다. 전공법. 당장의 이득, 그러니까 짧게 봤을 때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본질과 신뢰로 진정성으로 밀고 나가자. 결국에는 본질. 좋습니다. 1부 이제 다 읽었네요. 네. 책 너무 좋다. 괜히 100만 부 팔린 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세이노님 감사합니다.